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목근의 훈솔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유시민 자기의 아킬레스건을 스스로 건드렸나 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일은 2022년 3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날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것이죠. 아직 3년 가까이나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선출되면은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차기 대권 경쟁이 시작된다. 후계자 논쟁이 시작된다. 그런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유력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아직 다음 대선이 3년이 남았지만은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가장 최근에 조사한 것을 보면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4월 22일부터 26일 사이에 조사한 건데요. 전국의 19세 이상 유권자 2,518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 황교안 한국당 대표입니다. 22.2%를 기록을 했고요. 2위 이낙연 국무총리 19.1%. 자, 3위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입니다. 본인이 난 정치 안 하겠다. 그 여론조사에서 빼달라. 그랬지만은 뭐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당연히 유시민 그 이사장이 본인은 안 하겠다고 했지만은 나중에 상황 변화에 따라서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여론조사 대상에 넣었죠. 그래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11.0%로 넣어서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요. 그 다음 순위가 이재명, 김경수, 박원순 이렇게 나갑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6명 어느 정도 지지율을 받는 6명 중에서 야권 후보는 황교안 대표가 유일합니다. 나머지 이낙연 총리, 유시민 이사장,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전부 다 여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여권 후보들끼리도 막 경쟁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아직은 뭐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현재 상황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벌써부터 차기 대선 주자들에 대한 검증도 시작이 됐죠. 뭐 1위입니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등장하지 얼마 안 났습니다. 정치권에 등장하지 얼마 안 한 정치 신인인데 벌써부터 여권에서 일제히 흠집내기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이죠. 황교안 대표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또 대통령 권한 대행을 지냈으니 박근혜 정부의 소위 국정농단의 공동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처음부터 나왔고, 또 이어서 김학의 사건, 김학의 박근혜 정부 초기에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뭐 별장 성접대 의혹, 이 사건이 다시 재수사에 들어갔는데 이 사건을 두고도 황교안 대표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으니까는 법무차관이었던 김학의 사건을 몰랐을 리 없다. 그럼에도 다 성접대 이런 것을 알면서도 묵살한 이유가 뭐냐, 묵인한 이유가 뭐냐, 뭐 이런 논란부터, 뭐 이 논란은 저는 조금 말이 되지 않는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황교안 법무장관도 임명된 지 얼마 안 됐고, 또 그것은 그때 인사는 뭐 차관이라도 청와대에서 다 하는 것이지, 그때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장관이 뭐 어떻게 관여할 부분은 없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지금 논란이 일으키고 있고, 또 심지어 뭐 세월호 참사 때 내각에 있었으니까는 책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또 책임을 물어야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자신은 이런 자신을 둘러싼 이 전방위적인 압박, 공격, 이것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오늘 그러니까 7일이죠. 오늘부터 25일까지 전국을 돌면서 민생 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투어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는 이런 민생 대장정, 즉 국토 대장정, 이걸로 선거철을 걸어놓은 상태고요. 자, 2위를 기록한, 리얼미터 조사에서 2위를 기록한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무난하고 안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에서 2위지만은 지금 여권의 역학 구도를 볼 때 과연 이낙연 총리가
지금 여권의 차기 주자로 쭉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그 여권 안에 계파가 있죠. 특히 가장 강력한 계파가 친문 계파인데, 친문 계파에서 이낙연 총리를 적통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 여론조사에서 2위를 달리고, 또 특히 여권 후보 중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지만은, 이낙연 총리가 차기 대권 주자, 여권의 대권 주자로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정치권의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는 별다른 검증 대상에 오르지 않습니다. 좀 역설적이죠. 그 대신 오히려 검증이 시작된 인물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입니다. 본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 말기로 접어들수록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 특히 잠룡들의 경쟁, 여권 내 잠룡들의 경쟁이 벌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사실 친노, 그러니까 친노 진영 중에서는 유력한 후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박원순, 이 상당히 지금은 조금 관계를 가깝게 하고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비문 쪽에 가깝죠. 그런 상황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친노인데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낙마를 한 상태고, 김경수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도 드루킹 사건의 재판이 아직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러니까는 결국은 친문 진영에서 후보를 내려면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유시민 이사장이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은데, 최근에 유시민 이사장이 스스로 자신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르는 그런 말을 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한 오락 프로그램, TV의 오락 프로그램에, 연예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죠.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이렇게 장문 실력이 이렇게 좋을 줄은 서울대학교 다닐 때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가 1980년 서울의 봄 시절이죠. 그때 서울의 봄 시절에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져서 대학생, 시위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상당히 수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본인이 합수부에 끌려갔는데, 그때 당시에 유시민 이사장은 서울대 대의원회 회의의 의장이었습니다. 그때 끌려갔는데 본인이 그러니까 다른 운동권 학생들에 대해서 행적을 불어라, 이렇게 다그치고 고문을 하니까는, 내가 알고 있는 게 많지만은 그것을 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비밀 조직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어차피 겉으로 드러난 서울대 총학생회의 움직임만 다 이야기를 진술서에 썼다. 그러니까는 진짜 알고 있는 비밀 조직은 지켰다. 그래서 내가 총학생회만 가지고 이야기를 쭉 쓰다 보니까 장문을 하게 됐는데, 그때 내가 참 문장 실력이 있다는 걸 알았다, 이렇게 연예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당시에 서울대 총학생회 회장이었던 지금 한국당의 심재철 의원이 발끈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 당시에 유시민 의장이, 서울대 대의원회 의장이 이 진술서에 쓴 합수부 진술서에 쓴 걸로 해서 그때 학생들 77명이 행적이 밝혀졌고, 그 중에서 그때까지 아직 체포가 되지 않았던 18명이 유시민 진술서를 쓴 이후에 지명수배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유시민 이사장은 다시 또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알릴레오에 나와서, 나는 동료들을 다 감췄다, 나 때문에 이렇게 어떤 피해를 본 학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 당시 총학생회장, 어제 유시민의 진술서를 공개를 다 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공개를 해버렸죠. 그때 진술서를 써서 서명을 한 원본부터 그 내용을 한글 파일로 정리한 것까지 다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유시민 당시 그 의장이 심재철 학생회장 이름을 78번 거론을 합니다. 저도 그 진술서를 다 읽어봤는데요. 한 1시간에 걸쳐서 읽었습니다. 상당히 깁니다. 거기 보면 심재철 이름이 많이 나오고, 또 물론 본인은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다 진술을 했다고 했지만은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뭐 복학생이었던 그 이해찬, 또 그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열변을 토했던 김부겸, 이런 이름도 나오고, 다른 대학의 또 여러 가지 학생회장들 이름도 쭉 나옵니다. 어쨌든 그것이 유시민 입장에서는 본인이 고문을 당하고 하니까 최소한의 이야기를 하고, 진짜 깊은 건 감췄을지 모르겠지만은 심재철 학생회장 생각은 그게 아니고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지적 관찰자 시점에서 심재철 당시 학생회장이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전지적 관찰자 시점에서 그 학생회의 학우들의 행적을 상세히 기록한 진술서다. 이 말은 뭐냐면은 뭐 동료들을 다 풀었다 이거죠. 그리고 심재철 의원이 당시에 그 유시민 의장은 불기소가 됐다. 다른 사람들은 막 기소되고 구속되고 하는데 불기소가 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심재철 의원이 대놓고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동료들 다 그 보답으로 불기소된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입니다. 어쨌든 아직은 이것은 진실 공방 중입니다. 진실 공방 중이고, 특히 유시민 이사장이 39년 전의 일, 이 부분을 놓고 뭐 혹자는 그거 뭐 다 지난 일이고, 그때 당시 상황이 혹독한 시절이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유시민 이사장이 일반인으로 있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노무현 재단 그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그 현 정권의 어떤 정책을 다 홍보를 하고 또 여론을 이끌어가고, 심지어 자기 대통령 선거에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여겨지는 그 유시민 이사장이라면은, 만약에 그때 그 중요한 순간에 역사의 고비에서 서울대의 그 대의원의 의장으로 있으면서 했었던 일, 그 진술, 행적, 이런 것은 반드시 뭐 검증이 돼야 될 일이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는 시작입니다. 뭐 한교안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그 여권의 공격이나 또 유시민 이사장의 과거 행적에 대한 그 한국당 중진위원회 비판이나, 지금은 시작이지만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차기 대권 경쟁 벌써 시작됐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